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이고요. 6주차 2강 사이버 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 학습 목차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두 번째,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끝으로 바람직한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방향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사이버 문화 유형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먼저 온라인 게임 문화입니다. 이번 시간에 온라인 게임 문화, 스마트폰 문화, SNS 문화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 먼저 온라인 게임 문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게임 많이 하시죠? 예, 뭐 게임이라는 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이제 재미, 그런 차원을 넘어서 게임 문화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 중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문화가 바로 게임 문화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이 출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주요한 여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청소년의 이제 일상 문화의 전반에 걸쳐서 파급 효과가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이 여가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문화가요. 게임이. 자, 여기 이용자 간의 이제 상호작용 특성, 상호작용을 이제 특징을 한다 그랬는데, 자,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사이버 문화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SNS, 뭐 스마트폰이 다 이용자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게임 문화의 이제 특징을 좀 더 보면은요, 온라인 게임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타인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가 있다는 것. 자, 전혀 이제 일명식도 없는 알 수 없는 사람과 대화하고 뭐 한 팀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적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죠. 네, 그런 것들 우리는 커뮤니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게임 문화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그것이 현실에 비해 많은 제약이 없이 형성되고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현실에서는 많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죠.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을 만나 그 안에서 여가 활동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온라인 게임이라는 언제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만 갖춰지면은 실시간으로 뭐 밤낮 없이 24시간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약 없이 상대방을 만나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게임 문화 특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뭐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게임 문화 안에서 다양한 관계 형성 및 유지뿐만 아니라 아, 유대감이나 동지애를 느끼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단순하게 그냥 게임을 통해서 뭐 즐기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기쁨을 느끼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강한 동지애, 강한 애착, 강한 유대감, 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시기 특성상 청소년은 이 시기적으로 집단과 무리에 소속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욕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측에 메슬로우, 여러분 잘 아시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1단계가 이제 생리적인 욕구고요. 자, 2단계가 안전하고 안정감을 요구하는 욕구가 있고, 3단계가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4단계가 존경의 욕구, 자, 끝으로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1, 2단계 생리적인 욕구가 안정이 되고 충족이 되고 안전의 욕구가 이루어지면 사람은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이제 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굉장히 청소년한테 중요한데요. 가정에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가족에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학교에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학업 중단이라든지 탈학교, 또 교사와 친구들 간에 또래들 간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볼 때 이런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 가서 뭐 친구들하고 점심시간에 혼자서 밥을 먹는다. 자, 대학생인 여러분도 혼자서 밥 먹는 게 굉장히 좀, 뭐, 물론 이제 혼밥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대학생인 경우에도, 뭔가 혼자 먹으면은, 좀, 좀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여러분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청소년들 때 혼자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하고, 혼자서 이렇게 따돌림 당했을 때는 이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힘들고 그게 이제 청소년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이게 온라인 게임의 굉장한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온라인 게임에 이제 다양한 이제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이렇게 집단 무리에 속해서 소속감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공동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제약이 훨씬 약화되므로 공동체가 쉽게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 아주 순기능이나 할 수 있는 그 게임 안에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긴장 안 하고 뭐 휴식, 여가 이런 기능을 더 넘어서서 강한 유대감이나 동지애를 느끼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온라인 게임의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온라인 게임 공간은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일상생활의 연장으로 변모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뭐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상세계가 이제 하나의 일상으로 변모했다는 거죠. 예. 자, 우리 인터넷 그리고 메타버스 뭐 4차 산업혁명 자, 이런 식으로 대변되는 지금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살고 있는 초월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 두 개의 지구에서 산다고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현실 공간하고 이제 온라인 공간하고 두 개의 공간을 넘나들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온라인 공간도 하나의 이제 일상의 생활 장면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게임 공간은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일상의 생활의 이제 연장으로 이제 변모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게임들이 이제 일상화됐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을
현실 속에서 대인가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거나 때로는 현실 도피, 현실의 불만 해소 등을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그렇게 바라보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온라인 게임 자체를 매우 문제 중심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으나, 자, 현대에는 그 시각이 지금에는 그 시각이 이제 다소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 도피처로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숨기는가 역기능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도 고역할 수 없는 대세고, 그 큰 흐름에 우리는 이제 합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뭐 게임을 하니 많이 그게 뭐 좋으니 나쁘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거대한 이제 흐름에 우리는 함께 동참을 해야 되고, 거기에 숨기는가 역기능을 떠나 가지고 이제는 그냥 아, 온라인 게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그냥 일상생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게임이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하게 즐기는 문화가 되었으며, 여가 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 여가 활동, 청소년의 여가 활동은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단순하게 뭐 여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느끼고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는, 없어서는 우리 청소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변모를 하고 이제 탄생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온라인 게임 문화의 특징 이제 세 번째, 상호 작용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게임 내 커뮤니티에서 정치 행위, 경제 행위, 경제 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건 이제 사회성이 이제 내면화되고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정치 활동을 예를 들면은 게임에 참여하는 자체가 다양한 간접 활동이잖아요. 게임의 목표는 적과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자신의 영토와 영역을 확정하는 것. 자, 이런 게임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인 어떤 리더십도 키우고 정치적인 그 역량을 키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발달을 하고 있는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현실 세계에서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또 경제 활동 예를 보면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득을 위하여 이제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그냥 현금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는 게임 문화가 사이버 공간에서 국한되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교환 이론에서는 인간이 굉장히 이익을 추구하고 거래를 통해서, 이제 거래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행위를 한다고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의 교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 국한되지 않고, 자, 현실 세계에서의 이제 경제 활동을 움직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 활동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행위, 이제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다
학습이 되어 가지고 그걸 내면화 시켜 가지고 굉장히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 문화 특징은 우리가 이제 해악보다는 역기능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순기능 위주로 이제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온라인 게임 문화에도 역시 이제 뭐 우리 청소년들이 가상과 현실을 혼동하고 이제 폭력 및 공격 성향을 조장하는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역기능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역기능도 이제 하나의 온라인 게임은 대세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이버 문화를 온라인 게임 문화를 이제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사이버 문화의 이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접근이 이제 용이하다는 거. 물론 이제 온라인 게임도 접근이 용이하죠. 그렇지만은 더욱더 접근이 용이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내 손안에 든 이제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내 손 안에 든 이제 컴퓨터인데, 자, 이거는 기존의 이제 컴퓨터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청소년들을 이제 접근이 이제 용이하게 하여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하든지 이제 소통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거. 자, 이동통신망을 이제 이용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경제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접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과거에는 PC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만 있어야 가능했던 사이버 문 활동이 이제는 걸어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누워서 어디에든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장점을 가진 스마트폰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자, 스마트폰 문화는 청소년들의 끊임없는 소통의 장을 이끌어 준다는 것. 소통 제약을 벗어나 타인과 끊임없이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것. 자, 우리 이제 청소년기의 사회적인 특성으로서 부모로부터 개별화 독립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또래와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욕구가 발동을 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메슬로우의 3단계의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뭐 가정에서의 소속감도 중요하지만은 친구 관계에서도 소속감, 또 학교에서의 소속감, 자, 이런 끈끈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자, 그런 끊임없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뉴 미디어 매개체로서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애롭고 청소년기에 그런 불안한 정서, 또 갈등,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 긍정적인 소통을 해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의 특징, 의사소통의 도구와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자, 뭐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 또 음성, 또 이 세 가지가 섞어져서 또 새로운 그런 소통 방법이 생기고, 또 다자 간의 소통도 가능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상대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또 어플리케이션을 응용해 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화면으로만 보며 소통이 가능하고 문자적인 수단 역시 가능하다. 음성으로만 소통이 가능하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소통이 동시에 이룰 수 있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탑재된 기능과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인해 한층 더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하다. 자, 우리 기성세대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의사소통을 이제 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이 청소년 이용자 간에 청소년 상호 간의 호혜성, 즉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더 좋은 이제 문명의 이기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그 역기능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하고 또 교육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세 번째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화에 대해서 즉 SNS 문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스마트폰, SNS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또 스마트폰 안에서 SNS가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런 SNS 문화, 뭐 스마트폰 문화 했을 때 그런 특성들이 이제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뭐 유사한 걸 넘어서 이제 동일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설명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사용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의 공유, 그렇죠. 정보의 공유, 자,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제 계속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나오는데요. 그참 우리가 이제 문화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절실한지까지를 우리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청소년기 발달상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기에는 더욱더 이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좋은 사회적 관계 필요하는데 그 수단으로서 이런 SNS,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개방하여 타인과 공유하고 기존의 관계에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가상사회이면서 현실과 함께하는 공생적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게 자, 우리가 이제는 뭐 SNS라든지 이런 우리가 가상세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일상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현실하고 가상을 뭐 구분 못해서 뭐 그걸 이제 부작용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가상사회이면서도 현실과 함께하는 공생적 사회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 가상의 사회지만은 그것도 내 삶의 연장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일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가 SNS로 나타난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가상사회와 현실 사회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SNS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NS 문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셜 플랫폼을 통해 자기의 표현 도구로서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인 이제 SNS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쭉 이제 훑어보시고요. 자, 밑에 빨간색 부분 보겠습니다. 다양한 텍스트, 그림, 사진 및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상태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표현 도구로서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SNS 문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기 또 특징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또 욕구도 작동을 하죠. 뭐 그게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그게 이제 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그걸 공개해서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표현 도구로서 소셜 플랫폼,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표현 도구이면서 두 번째, 그런 나를 표현함으로써 나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또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대 청소년들은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SNS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래 집단 속에서 나를 표현하는데 더 중심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즉 타인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그 수단으로서 SNS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SNS를 통해서 친구를 형성하고 사귀는 것은 매우 쉬우면서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고요. 또 관계를 또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현실 세계에서 쉽지 않는 관계 형성과 유지 및 차단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 자,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숨기는가 역기능이 항상 문화에는 같이 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친구를 잘 사귀고 쉽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내가 SNS를 차단하고 그러면은 또 관계가 쉽게 끊어지는 그런 이제 점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작용했을 때는 우리 청소년들 간의 교우 관계, 친구 관계 이제 문제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현실 세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친구 간의 강한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죠. 현실 세계 동일한 수준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물론 이제 SNS 친구도 그 이상으로 될 수 있지만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현실 세계하고는 좀 떨어지는 그런 신뢰 수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많이 제공되므로 이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자본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여기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제 좀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본이라 했을 때 뭐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로 크게 이제 자본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사회적 자본은 이제 비물질적인 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친구를 가진 것도 이제 사회적 관계를 잘하고 많은 친구가 있고 그렇죠. 그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자본인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좀 그래서 뭐 사회 문화적인 자본, 내가 뭐 다양한 문화 활동을 잘하는 거 그런 것도 문화적인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인성이 좋고 착하고 뭐 마음씨 좋고 이런 것들도 다 나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물질적인 자본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회적인 자본은 통칭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관계를 인간관계를 잘 한다든지 또 친구가 많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자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할의 다양성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입니다. 자, 청소년 발달 가업 중에 하나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건데요. 청소년기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들, 즉 SNS라든지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은 바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정체성에 이제 혼란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은 현실보다 오히려 사이버 공간에서 정체성을 더욱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이버 공간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경험은 청소년이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립하는 정체성 발견 및 확립에 대하여 다양한 기회와 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특징적 차이에 따라 오히려 자아 정체성 확립에 장애가 되고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 자,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자유로운 의사소통 그리고 원활한 이제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본인의 이제 자아를 드러내고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질적인 부분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오히려 이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다양한 사회적 관계, 많은 사회적 관계는 좋은데 거기에서 SNS 그리고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의 이제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성 그리고 다양한 폭력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바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이고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라고 속단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자, 정체성을 찾고 확립하는 것도 어,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첫 번째로 역할의 다양성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두 번째, 가몰입으로 인한 현실 세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자,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중독이란 것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이 이제 학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온라인 게임,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 즉 학업에 영향을 준다. 뭐 학교에 뭐 지각을 한다, 결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에,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사이버 문화에 이렇게 가몰입하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따르게 된다.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구분하는 판단력의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수행하는 게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제 학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탈학교를 하고 다른 근로에 종사하는 청소년도 있겠죠. 야간에 현실 세계에서 수행하는 가업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수행을 못할 때, 즉 자신의 책임을 모두 뒤로 한 채 사이버 공간에 몰두하게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 자, 이거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낼 과제들에 대해서 잘 수행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이버 폭력 및 범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사이버 성폭력이라든지 사이버 사기, 사이버 괴롭힘, 왕따, 위협, 스토킹 등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버 폭력 및 이제 범죄 문제가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사이버 문화 방향 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애절을 확립해야 한다. 자, 익명성 내지 가명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도덕성이 이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인지가 발달하면서 도덕성 발달도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적 행위를 하려는 그런 자세가 이제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뭐 댓글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인신 공격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런 예의와 예절과 더불어서 두 번째 유익한 컨텐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그렇죠. 청소년들에게 이제 폭력성이라든지 자기 통제력을 이제 상실하게 하는 그런 컨텐츠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컨텐츠가 개발 보급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사이버 문화를 미래 지향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 단순히 여가 활동으로서 지금 사람들 만나고 소통하고 그런 것 이상으로서 미래 나의 진로를 찾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이버 문화를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컨텐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자, 이미 이 부분들은 스마트폰 보급률도 상당히 높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학교에서든 청소년 수련 시설이든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와 더불어서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와 더불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더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 끝으로 개인의 자기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 자, 이 사이버 문화는 역시 흥미롭고 재미있고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훅 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몰입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런 가몰입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청소년 개인의 사용자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건 역시 우리 주변에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자, 바람직한 사이버 문화 방향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문화 이용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온라인 게임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이제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들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여가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온라인 게임의 특징을 보면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타인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게임 문화 특징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한 유대감이나 이제 동지를 느끼는 것은 발달 시기적 특성상으로 청소년들은 집단과 무리에 속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매슬로우 욕구 3단계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리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이제 청소년들은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자, 매슬로우 욕구 6의 단계, 5단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게임 문화의 특징 두 번째, 온라인 게임 공간은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일상생활의 연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 온라인상이 이루어진다 해서 가상현실, 가상세계하고 현실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보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도 우리의 일상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우리 역활동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게임이 일상생활에 공공연하게 즐기는 문화가 되었으며, 여가 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게임에는 이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죠. 그 안에서 이제 정치행위, 경제활동, 이런 이제 사회성이 내면화 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정치활동의 예를 들었었고요. 경제활동의 예로 여러 가지 이제 게임 내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접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이버 세계에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이제 현금을 거래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경제 활동과 연결돼서, 자, 이게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제 정치 행위, 경제 활동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성을 키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스마트폰 문화의 특징은 접근이 용이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학습했습니다. 자, 스마트폰 문화 특징 세 번째, 의사소통 후 도구와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음성, 또 영상을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서 의사소통의 도구와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 문화의 특징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SNS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소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텍스트, 그림,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상태를 타인에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SNS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NS 문화의 특징 두 번째, 효과적인 또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즉 타인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그 수단으로서 SNS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첫 번째로 역할의 다양성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 가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진로를 탐색하고 학업도 성취해야 되고 이성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결혼 문제, 그 중에 하나 발달 가압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정체성을 형성하는 건데요. 자,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특징적 차이에 따라 오히려 자아 정체성 확립에 장애가 되고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예.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두 번째가 이제 가모르브로 인한 현실 세계에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현실 세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즉 학교를 결석하거나 지각하거나 그런 학업을 중단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사이버 폭력 및 범죄 문제도 심각한 사이버 문화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사이버 문화의 방향.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예절을 확립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둘째, 유익한 컨텐츠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세 번째, 사이버 문화를 미래 지향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를 자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끝으로 개인의 자기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 가지로 바람직한 사이버 문화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의 뭐 50분 수업이 다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퀴즈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는 없고, 자, 이번 시간 사이버 문화 유형, 온라인 게임 문화, SNS 문화, 스마트폰 문화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스마트폰이든 온라인 게임이든 SNS 문화의 이제 특징이, 자, 이용자 간의 이제 상호작용이 이제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매슬로우 욕구 4등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이제 채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또 쉽게 할 수 있는, 또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는 사이버 이제 문화 세상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대세이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이 이제 가상과 또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이런 그 문화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너무 당연한 현실입니다. 자, 이런 시대 변화에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도 즉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적절한 청소년 문화 지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